레이와 라이더 시리즈의 첫 번째 작품으로 컨셉은 인공지능 생물이고 원로 및 중경 성우들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은 최초의 가면라이더 시리즈이기도 하다. 전체적인 제로원의 국내 방영의 평은 가면라이더 우즈처럼 전속 시리즈 중복 캐스팅으로 구성되어 비판은 받았지만 그래도 더빙 퀄리티는 우즈와는 다르게 몇몇 아쉬운 부분을 제외하며 꽤 괜찮게 나왔다는 평도 존재한다. 이는 우즈 때와는 다르게 가 신인이 된 성우를 무리하게 주연을 캐스팅하지 않고 프리로 풀린 성우들은 주연 위주로 단역이나 조연들은 신인 성우로 캐스팅하는 식으로 밸런스에 맞춰 캐스팅을 해서 퀄리티 문제를 최소화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아크 역을 맡은 고고인 같은 경우는 연기력이 안정적이었지만 위압적인 캐릭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아서 비판을 받았다. 히데 나루토는 가면라이더 제로원의 2장부터 부정적인 평이 많다. 정확히는 1장까지는 무난했지만 2장의 자기적인 전개에 영향이 매우 큰데다가 28화에서 캐릭터 붕괴까지 당하는 최대 피해자로 되면서 다른 의미로 보면 각본가의 자충수로 고통받는 캐릭터이다. 각본가의 기복이 심한 편이다. 나쁜 의미로 상당히 위기한 캐릭터. 실제 배우가 얼굴을 맡는다는 점에서 드라마나 영화의 등장인물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배우 본인이 발연기를 하거나 캐릭터의 고유 특성으로 역할 자체가 악인이라든지 하는 경우가 많은데 히데 나루토는 양쪽 모두 피해갔으면서도 비호감 요소를 내포한 캐릭터가 되었다는 점이다. 이즈 역의 배우인 츠루시마 노아가 회견에서 자기 자신이 연기를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했으며 이즈 역으로 정해졌을 때 제작진 측이 그녀의 생일에 맞추어 서프라이즈 형식으로 들려주었는데 본인의 입장에서는 인생에서 가장 기쁜 선물이었다고 한다. 또한 이즈라는 캐릭터를 연기할 때마다 안드로이드인 만큼 피부색의 변환을 드러내선 안되는 점을 들어 매번 피부를 새하얗게 화장하는 고생을 한다고. 이걸 본 팬들은 이즈 역을 맡은 츠루미야 노아가 배우로서 성공을 계속했으면 좋겠다며 응원 중이다. 야마시타 선조는 여러모로 개성이 강한 제로원의 등장인물들과는 달리 어떤 행동에 끼어드는 일이 잘 없어서 존재감이 정말 심각하게 없다. 심지어 11화에서 보여준 모습을 보며 눈치도 없는 듯한데 어떻게 전무 자리까지 올라왔는지 신기할 따름이다. 히데 나루토는 작중에서 아무도 기억 안하고 아무도 이문을 제시하지 않는 사실이지만 나루토는 뼈대 있는 대기업 명문가 캐릭터인데 작품 시작 시점까지 어째서인지는 몰라도 분가하여 자신의 힘만으로 살아오고 있었다. 작품이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게 되면서 잊혀졌는지는 모르지만 시청자들도 그냥 넘어가는 사실. 히데 나루토의 담당 배우 타카하시 후미야는 본작이 첫 데뷔작인 신인임에도 꽤 준수한 연기와 특히 굵직한 하이톤 캐릭터를 본인의 특색으로서 보여주고 있어서 상당한 호평을 받고 있다. 당장 블레이드 1회로 헤이세이 2기부터 연기에 문제점이 많은 배우들이 주조연과 악역을 합해 생각보다 있었던 걸 생각해보면 상당한 호재. 정장형은 츠바키 타카유키와 아마노 코세이 말고도 여럿 있으나 아예 나이부터 어려서 미숙한 면이 강해 연기력이 개선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음을 생각해보면 오쿠노 소우와 더불어 상당한 재능파다. 가면라이더 발칸은 기본 폼인 슈팅 울프와 펀칭콩을 제외한 강화폼과 무기는 전부 에임즈가 아닌 타 세력의 기술력으로 제작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당장 첫 강화폼인 어설트 울프는 프로그 라이즈 키를 사용했으며 무장인 오서 라이즈 버스터는 히덴 측에서 개발되었고 램페이지 게틀링은 자이아 측에서 개발한 물건이다. 제페니스 울프키도 나키를 위해 아크제로가 만들었다. 야이바 유아를 연기한 배우 이게타 히로의 키가 무려 170cm로 역대 가면라이더 메인 서브 히로인 중에서도 상당한 장신이다. 외모만 봐서는 여리고 개나파 보이지만 목소리는 생각 외로 저음에 허스키하다. 거기다 성격은 꽤나 과감하고 겹친 면모도 보인다. 가면라이더 발키리는 레이와 최초의 여성 가면라이더이자 최초로 초반부터 등장하는 주역 여성 가면라이더다. 감독에 따르면 여성 라이더를 주역으로 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이유는 없고 가면라이더가 직업이면 여성도 당연히 있을 거라는 이유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 때문인지 여성 라이더 특유의 화려한 색이나 여성성을 드러내는 디자인적 요소가 거의 없고 담백한 디자인이다. 가면라이더 호로비는 레이와 라이더 시리즈 최초의 최종 보스이자 가면라이더 시리즈 최초로 4호 라이더가 최종 보스인 케이스이다. 배우인 스나가와 슈아는 가면라이더 호로비의 슈트 액터가 타카이와 세이지인 것을 알자 정말이냐며 매우 흥분했다고 한다. 진의 부활 이유는
싸움은 아크의 의지가 아니라 순수하게 휴머 기어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전사가 됨으로써 인간의 자유를 위해 싸우는 가면라이더 1호와 공통점이 생겼다. 변신 전의 양복 스타일도 어딘지 홍고 타케시를 연상시키는 부분이 있다. 호로비의 배우 스나가와 슈야는 멸망실내 4인방이 합체 변신을 할 거라는 얘기를 듣고 클라이맥스 폼이나 지오 트리니티처럼 4명의 라이더의 얼굴이 모두 달리 라이더를 떠올렸다고 한다. 가면라이더 이카 지치의 변신 포즈는 도도 제츠 메라이즈 키를 들고 번개 모양을 그리는 포즈인데 라이덴 역의 배우 야마구치 나이치가 직접 고안해낸 것이다. 제 등장 시 오른팔에 주황색 끈 장식이 달린 건 해당 포즈를 강조하기 위함이라고 한다. 락기르 멸망실내 간부들 중 유일하게 아크가 몸을 빼서 아크 제로로 변신한 적이 없다. 벨은 고상한 분위기를 내는 복장과 달리 말투가 상당히 과격함이 느껴진다. 이는 싱크넷의 간부들은 사실 일종의 아바타로서 원격으로 조종을 받고 있는 것이라는 나름의 복선이라고 할 수 있는데 벨의 진짜 정체는 아바타와 똑같이 생긴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루고, 마에다, 타이즈와 더불어 간부들 중에서 외형이 본체와 동일한 인물. 가이의 배우인 사쿠라기 다치가 좋아하는 라이더는 가면 라이더 파이즈이며 쿠우가 고스트를 보며 자랐다고 한다. 그로 인해 배우는 히데 나루토 역과 후아 이사무 역으로도 오디션을 봤다고 한다. 프로그 라이즈 키는 기본적으로 프로그 라이즈 키의 오서 라이즈 기능은 마그네틱 인식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맥북의 자석 부분의 대면 변신음이 나온다. 같은 원리로 마그네틱 인식으로 작동하는 덴다이너 패스에도 반응하고 데노 벨트의 대면 벨트가 인식해서 변신음이 재생된다. 같은 원리로 고스트 드라이버에도 연동 가능하다. 심지어 프로그 라이즈 키끼리 뒷면을 맞대면 오서 라이즈가 된다. 단 이것은 DX 한정으로 시간과 가사 퐁은 오서 라이즈 기믹이 없다. 제츠 라이즈 키는 전작의 어나더 워치처럼 프리미엄 반다이 한정으로 발매될 것으로 보였지만 시관 SG 프로그 라이즈 키 시리즈 2탄으로 발매가 결정되었다. 나오는 것은 에칼 제츠 메라이즈 키와 네오히 제츠 메라이즈 키. 가샤풍 쪽은 베로사 제츠 메라이즈 키가 라인업에 잡혀있다. 시관이지만 DS와 다를 게 없으며 외형, 음성, 기믹 모두 재현되어 있다. 단 가샤풍 쪽은 프로그 라이즈 키의 모서리가 라운딩 처리되었고 이 분할이라 중앙에 분할선이 생겼다. 그리고 DS 사양도 프리미엄 반다이로 발매가 결정되었다. DS8의 특징은 금강 키, 커넥터, 파츠 동봉으로 파츠 교체로 마기어 파겟이 생기는 금자국을 재현했고 먼저 예약을 받은 제츠 메라이저에 동봉되는 제츠 메라이즈 키와 이후 나올 DX 제츠 메라이즈 키에도 전부 적용된다고 한다. 사이클로 라이저에 동봉된 DS 로킹 호퍼 제츠 라이즈 키만 예외. 초반 1콜까지는 몰입도 높은 전개를 보여줘서 팬들 사이에서 최소 수작 이상의 작품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았으나 2콜부터 시작된 직업 배틀편 이후로 평가가 순식간에 곤두박질 치며 롤러코스터를 타다가 완결 이후에는 시리즈 히데의 졸작이란 평가를 받고 말았다. 하지만 재평가를 받게 되었다. 히데는 제로원 드라이버는 가면라이더 위자드의 위자 드라이버 이후 약 7년 만에 나온 1호 전용 변신 벨트이다. 하지만 본편 후반부와 극장판 등에서 제로원 드라이버의 바리에이션들을 다른 인물들이 많이 착용해 입지가 애매해졌고 파이널 스테이지에서는 아크가 보란듯이 제로원 드라이버를 사용해 아크 제로원으로 변신하였다. 아크 제로원의 경우에는 파이널 스테이지이기 때문에 넘어갈 수 있었으나 V 시나마에서 2호 라이더인 발칸론 울프의 변신에 이용되면서 1호 전용 변신 벨트 타이틀을 내려놓게 되었다.